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는 조금 남들보다 못했던 것 빼고는 인생의 굴곡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다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곳에서 알게 된 아내를 만나고부터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여 작은 식품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라 잘 해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 부서 저기 부서의 발이 넓어지고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알게 되었고요. 저보다는 2살이 많은 여자였는데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내는 회사에서 딱히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상대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걸 옆에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밥도 먹다 보니 어느덧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 급여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함께 벌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연인 사이로 지낸 3년 동안 작은 트러블조차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와 해야겠다 싶어 냉큼 청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내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무탈한 삶이었다면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순간부터 갑자기 아내를 피하시고 은연중에 미워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말한 순간에도 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뜨시더니 명절에 찾아뵐 때는 아예 집에 계시지도 않고 저와 제 아내 연락까지 피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늦은 새벽에 전화가 와 제게 애를 지우라느니 이혼을 하라느니 행설수설 하신질 않나. 임신 전과 너무나 다른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어머니의 행동을 말하게 되면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우리 아이 태교에 좋지 않을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제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는 일이 잦아지셨고 결국에는 저도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 축복해 주질 못할 망정 어머니에게는 손자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대들었죠.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라고 자식이 잘못되는 걸 어떤 엄마가 바라겠냐며 알 수 없는 말만 하시길래 그 전화 이후로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 아내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다행히 출산까지 순조롭게 해냈죠. 계획이 없던 임신이라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내가 직장을 쉬게 되면 생계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아이가 나오기 전에 부더니도 했었는데 막상 우리 아이 얼굴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고 고생한 아내가 고맙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서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이 샘솟더라고요. 그 후로 정신없는 육아가 이어지고 100일이 지나 이제는 어른들께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가야겠다 싶어 거의 1년 만에 본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계시더군요.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모진 말씀은 안 하시고 시종일관 표정만 어두웠습니다. 차라리 아내에게 안 좋은 이야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어머니도 조금은 마음이 풀어지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안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한 달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접종을 맞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는데 한참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울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접종 맞는 동안 아내도 평소 손목이 안 좋아 상담을 잠깐 받았는데 그 상담을 받는 10분의 찰나에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전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이 와 있었고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서
간호사를 통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CCTV를 확인하는데 모자를 쓴 채 아이를 안고 나가는 남자가 찍혀 있더군요. 어째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참담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미칠 것 같고 일단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3일 동안은 일도 안 나가고 아내와 둘이서 혹시나 걸려올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3일째가 되던 날 점심쯤 드디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도 찾고 범인도 잡긴 잡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경찰서로 나와주면 안 되겠냐는 전화였습니다. 아내와 옷을 제대로 챙겨 입을 정신도 없이 불이 나게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을 해보니 울고 있는 아이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근처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달려가 아이를 안고 저는 낯선 남자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냐고 욕을 하며 달려드는 저를 경찰이 제지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잠시 저의 흥분은 가라앉자 경찰이 차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선생님의 아이를 데려간 건 맞는데 이 사람은 심부름센터 직원이다. 돈 받고 이런저런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분에게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사주했다. 그래서 상당히 일이 난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옆에 서 있던 저희 어머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유괴했다. 언뜻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불현듯 출산 전 저희 아내와 아이를 반대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이런 짓까지 꾸밀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저희를 미워하시는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엄마도 아니라고 앞으로 연을 끊고 살자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후 유괴에 대한 처벌로 어머니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으셨지만 금전적인 요구가 없었고 폭행이나 유기가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짧은 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 그래도 엄마니까 얼굴 마지막으로 봐야겠다 싶어 면회를 갔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니 그 당시에 왜 어머니가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었는지 듣고 싶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면회를 간 날에 저도 어머니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아내가 잠깐 외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당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 앞에서 울면서 하시는데 이걸 제가 믿어야 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어머니 동창 중에 한 분이 아들이 며느리감이라며 어머니 동창분께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며느리감이라는 여자가 제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듣고 동창분 아들이 산다는 곳으로 동창분과 함께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저희 아내를 어머니께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도 한 뒤였고 버젓이 남편인 제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살림을 차리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엄청 꾸중을 하셨는데 아내는 지지 않고 어머니에게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발이 넓어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임원들도 잘 알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공동명이라 지금 알고 계시는 사실을 제게 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잘리게 만들 거고 집이며 차며 재산 반토막 난 이혼남이 될 거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며 험한 소리 한번 안 들어보신 순진한 저희 어머니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아들 신세 망칠까 무서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셨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친자검사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거든요. 아이 머리카락과 입안은 면봉으로 긁어낸 것 등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밖에 안 걸리더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결과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혹시나 했던 결과가 눈앞에 보여지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과지를 아내에게 들이대며 추궁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은 거냐.
내가 어머니만 입 다물면 모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말했네. 친자이건 아니건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나 사랑한다면서, 우리 아이 사랑한다면서 친자가 아니라고 하니 태도가 바뀌는 거냐. 사람 시켜서 유괴나 하는 부모나 그깟 피 섞인지 안 섞인지가 중요하다는 너나 똑같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참,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저는 모조리 아내의 말을 녹음하고 친자 확인서랑 이것저것 서류들을 챙겨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증거야 너무 명확하니 손쉽게 승소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엄청 받아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어머니를 볼 낯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미련한 저 때문에 감옥에 계시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럽고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믿어주지 않아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셨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달 뒤면 출소를 하시게 될 텐데 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시기만 하면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뼈를 가는 심정으로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안아드려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보 같은 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